요즘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몸도 움츠러들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나요? 피로는 한번 몸에 누적되어 쌓이면 정신적 감정적으로 깊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안 그럼 큰 병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만성 피로가 누적되기 전에 피로회복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제가 책 스탠퍼드식 최고의 피로회복법을 읽고 피로를 빠르게 회복하는 법에 대해서 쉽게 요약해 겨울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만성 피로나 식곤증 피곤함을 자주 느끼신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부족한 잠을 몰아서 자는 방식으로는 피로를 해소할 수 없다. 오히려 그저 가만히 있으면 더 피로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피로는 적극적으로 풀려고 노력해야만 해소할 수 있다. 피로는 제때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면 체내에 쌓이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피로에 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 우리 몸 내부의 모든 요소는 비대칭이다. 주먹 크기의 심장은 몸의 중심에서 왼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심장보다 커다란 간은 몸의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다. 근육 역시 자연스레 장기의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러한 신체 좌우 비대칭에 착안한 트레이닝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우리 몸의 좌우 밸런스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몸의 전체 균형이 무너져 내린다. 이 말은 즉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누구나 피로에 약한 몸이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는 대책이 필요하다. 팔다리를 쭉 뻗는 행동이 실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될까? 스트레칭은 일시적인 근육의 피로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문제인 만성 피로를 뿌리 뽑을 수는 없다. 기지개의 효과는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몸이 뻣뻣하게 굳는 경화 현상은 어디까지나 피로의 결과일 뿐이다.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 바로 우리 몸에 밴 잘못된 버릇들이다. 다음 날까지 피로를 쌓아두지 않으려면 그런 날일수록 가벼운 운동을 하는 편이 좋다. 20분, 30분 정도의 달리기나 수영과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뇌중추신경을 자극해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준다. 혈액순환을 촉진해 뇌와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고 피로 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는 잘못된 버릇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뭉친 근육이 풀리고 자율신경과 호르몬도 서서히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 특히 스트레스가 쌓이면 밤에도 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해 숙면을 취하기 힘들다. 이때 가볍게 땀 흘리는 정도의 운동으로 교감신경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면 취침 시간에는 교감신경의 활동이 빠르게 저하되고 자연스레 휴식에 관여하는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자율신경이 안정을 되찾으면 몸과 뇌도 휴식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편이 좋다. 빠르고 효과적인 스탠퍼드식 대처법. 최근에는 운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가벼운 부상이나 통증을 수반한 피로 사례 역시 많아졌다. 그렇다면 운동 중 얻은 부상에서 빠르게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은 부상을 입었을 때 일을 마친 후 지친 몸을 회복시킬 때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다. 훈련 중에 입은 타박상이나 갑작스런 통증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증 부위를 차갑게 만드는 냉각요법을 쓴다. 때게 이런 경우 피부 바깥쪽은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는 염증이 생기고 출혈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상처 부위의 지혈을 위해 즉시 다친 부위를 차갑게 식혀야 한다. 냉각요법으로 어느 정도 내부 염증이 진정된 다음에는 온열요법을 시행한다. 우리 몸이 자연치유 과정에 들어섰다고 판단되면 다친 부위에 열을 가해 빠른 상처 회복을 돕는 것이다. 상처가 낫기 위해서는 혈액과 혈액이 운반하는 영양분이 모두 필요하다. 이때 다친 부훈련 중에 입은 타박상이나 갑작스런 통증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증 부위를 차갑게 만드는 냉각요법을 쓴다. 냉각요법으로 어느 정도 내부 염증이 진정된 다음에는 온열요법을 시행한다. 우리 몸이 자연치유 과정에 들어섰다고 판단되면 다친 부위에 열을 가해 빠른 상처 회복을 돕는 것이다. 상처가 낫기 위해서는 혈액과 혈액이 운반하는 영양분이 모두 필요하다. 이때 다친 부위를 따뜻하게 하면 혈류의 흐름이 촉진돼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 일시적으로는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의 치유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온열요법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냉온요법은 상처 치료뿐만 아니라 피로를 푸는데도 효과적이다. 많이 걷거나 뛴 후에 피로가 느껴진다면 우리의 몸에 염증이 생긴 상태다. 지나친 운동으로 무리했다고 생각되는 날 냉온요법을 활용하면 낮 동안에 쌓인 피로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평범한 수면을 최고의 회복 시간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수면과 경기 성적의 관계에 관한 놀랄만한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영국 러프버러 대학교의 루이즈 레이너 교수의 2013년 연구에 따르면 5시간밖에 잠들지 못한 테니스 선수의 첫 서브 성공률은 평소보다 25% 하락했다.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교의 레이철 르프루트 교수 역시 일주일 동안 하루 5시간씩 잠을 잔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분비율이 15% 감소한다고 보고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의 일종으로 근육 증강이나 피로 해소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운동선수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다. 즉,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감소하면 경기 성적뿐 아니라 경기 전후의 컨디션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에서 선수 생명과 수면 시간의 관계를 조사했더니 수면 시간이 길수록 선수 생명도 길다는 결과가 나왔다. 선수 생명이 길다는 말은 그만큼 부상이나 질병, 피로에 따른 컨디션 난조가 적어 안정적인 성적을 거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세계적인 선수들의 수면 시간이 긴 이유는 이들 스스로 회복의 열쇠를 쥔 수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수면이 선수 생명을 좌우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사례를 바탕으로 나는 스탠퍼드 선수들에게도 적어도 하루 7시간 최소 6시간의 수면 시간을 지킬 것을 권한다. 질 좋은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선수의 컨디션 관리에 필수적이다. 내가 선수들에게 전하는 수면의 기본 원칙은 다음의 4가지다. 1. 너무 일찍 자거나 밤을 새지 않는다. 취침 시간, 기상 시간, 수면 시간은 되도록 일정하게 유지한다. 가끔 늦잠을 자더라도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신체 리듬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피로에 강한 몸을 만드는 기본이다. 2. 주말에도 평소의 신체 리듬을 유지할 것. 주말에 긴 시간을 몰아 잔다고 해도 일상적인 수면 부족으로 생긴 피로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잠은 저축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만약 주말 동안 평소와 달리 늦잠을 자고 싶다면 1~2시간 정도에 그치는 것이 좋다. 3. 목욕은 잠자리에 들기 90분 전에 끝내라. 수면의 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냉온욕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취침 직전에는 냉온욕을 피하라는 것이다. 냉온욕뿐 아니라 단순한 목욕 역시 잠자리에 들기 90분 전까지 모두 마무리 지어야 한다. 스탠퍼드는 왜 식사부터 간식까지 전부 관리하는가? 스탠퍼드는 스포츠의학센터 외에도 2015년 전임 영양사를 둔 스포츠 영양센터를 설립했다. 여기에 소속된 영양사들은 선수들의 식생활 전반을 담당하고 지원한다. 비타민과 단백질은 반드시 섭취하라. 운동선수에게는 칼로리 높고 기름진 등심 스테이크보다 닭가슴살이 더 적절한 진수성찬이다.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달콤하고 맛있는 팬케이크가 아니라 영양이 풍부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다. 비타민과 단백질은 피로 해소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미리 요청한다. 호화롭고 맛있는 음식보다 소박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인류 선수들의 기본 식사 원칙이다. 스탠퍼드의 영양사와 트레이너가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방침이기도 하다. 하루의 활력을 담당하는 에너지원, 아침 식사. 인간의 혈당치는 항상 조금씩 오르내리는데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혈당치가 극단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급강하한다.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혈당 스파이크가 특히 더 위험한 이유는 당뇨병이나 심장병의 요인이기 때문이다. 젊고 튼튼한 선수들은 곧바로 고혈압이나 뇌졸중 같은 생활습관병에 걸리지는 않지만 혈당치의 급격한 변화가 졸음이나 피로감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선수들은 절대로 아침을 거르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아침은 그날의 활동을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전날 섭취한 저녁은 잠들기 전이나 숙면을 취하는 중에 모두 소화되며 몸을 회복하고 고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아침 식사로 그날 사용할 에너지원을 충전해두지 않으면
우리 몸의 에너지가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오전 업무를 맞이하게 된다. 결국 아침을 먹지 않고 활동하는 것은 피로에게 어서 오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침 식사 시간을 고정하라. 아침 식사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오전 중 아무 때나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아침 식사 시간은 되도록 고정하자. 수면과 마찬가지로 식사 시간을 고정하면 생활에 일정한 리듬이 생겨 피로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자율신경이 안정된다. 아침에는 보통 특별한 일정이 없으므로 새끼 중 식사 시간을 고정하기 가장 쉽다. 게다가 아침 먹는 시간을 고정하면 기상 시간도 고정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생활 리듬을 정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평소 자주 먹는 메뉴를 고를 것. 아침은 거르지 않고 먹는 것이 중요하므로 선수들이 평소에 먹던 음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효 음식은 위장 내 환경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는 발효식품으로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는다. 이상으로 스탠퍼드식 최고의 피로회복법 중 챕터 3과 챕터 4의 내용 일부분을 발췌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도 평소에 건강과 피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스탠퍼드식 최고의 피로회복법 책은 스탠퍼드 객관적인 통계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실천 방법을 소개해주는 점이 크게 와닿았던 책입니다. 평소에 피로함을 많이 느끼신다면 이 책에 나와 있는 피로회복법을 조금이나마 실천해보신다면 금방 개선됨을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현대인들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피로가 누적되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깊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현대인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만성 피로가 누적되기 전에 피로회복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책 스탠퍼드식 최고의 피로회복법에 대해서 빠르고 쉽게 요약해 피로회복할 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잠을 몰아서 방식으로는 피로를 해소할 수 없다. 오히려 그저 가만히 있으면 더 피로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피로는 적극적으로 풀려고 노력해야만 해소할 수 있다. 피로는 제때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면 체내에 쌓이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피로에 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 우리 몸 내부의 모든 요소는 비대칭이다. 주먹 크기의 심장은 몸의 중심에서 왼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심장보다 커다란 간은 몸의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다. 근육 역시 자연스레 장기의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러한 신체 좌우 비대칭의 착안한 트레이닝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우리 몸의 좌우 밸런스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몸의 전체 균형이 무너져 내린다. 이 말은 즉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누구나 피로에 약한 몸이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는 대책이 필요하다. 팔다리를 쭉 뻗는 행동이 실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될까? 스트레칭은 일시적인 근육의 피로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문제인 만성 피로를 뿌리 뽑을 수는 없다. 기지개의 효과는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몸이 뻣뻣하게 굳는 경화 현상은 어디까지나 피로의 결과일 뿐이다.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 바로 우리 몸에 밴 잘못된 버릇들이다. 다음 날까지 피로를 쌓아두지 않으려면 그런 날일수록 가벼운 운동을 하는 편이 좋다. 20분, 30분 정도의 달리기나 수영과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뇌중추신경을 자극해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준다. 혈액순환을 촉진해 뇌와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고 피로 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는 잘못된 버릇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뭉친 근육이 풀리고 자율신경과 호르몬도 서서히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 특히 스트레스가 쌓이면 밤에도 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해 숙면을 취하기 힘들다. 이때 가볍게 땀 흘리는 정도의 운동으로 교감신경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면 취침 시간에는 교감신경의 활동이 빠르게 저하되고 자연스레 휴식에 관여하는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자율신경이 안정을 되찾으면 몸과 뇌도 휴식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편이 좋다. 빠르고 효과적인 스탠퍼드식 대처법. 최근에는 운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가벼운 부상이나 통증을 수반한 피로 사례 역시 많아졌다. 그렇다면 운동 중 얻은 부상에서 빠르게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은 부상을 입었을 때 일을 마친 후 지친 몸을 회복시킬 때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다.
훈련 중에 입은 타박상이나 갑작스런 통증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증 부위를 차갑게 만드는 냉각요법을 쓴다. 때게 이런 경우 피부 바깥쪽은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는 염증이 생기고 출혈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상처 부위의 지혈을 위해 즉시 다친 부위를 차갑게 식혀야 한다. 냉각요법으로 어느 정도 내부 염증이 진정된 다음에는 온열요법을 시행한다. 우리 몸이 자연치유 과정에 들어섰다고 판단되면 다친 부위에 열을 가해 빠른 상처 회복을 돕는 것이다. 상처가 낫기 위해서는 혈액과 혈액이 운반하는 영양분이 모두 필요하다. 이때 다친 부훈련 중에 입은 타박상이나 갑작스런 통증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증 부위를 차갑게 만드는 냉각요법을 쓴다. 냉각요법으로 어느 정도 내부 염증이 진정된 다음에는 온열요법을 시행한다. 우리 몸이 자연치유 과정에 들어섰다고 판단되면 다친 부위에 열을 가해 빠른 상처 회복을 돕는 것이다. 상처가 낫기 위해서는 혈액과 혈액이 운반하는 영양분이 모두 필요하다. 이때 다친 부위를 따뜻하게 하면 혈류의 흐름이 촉진돼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 일시적으로는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의 치유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온열요법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냉온요법은 상처 치료뿐만 아니라 피로를 푸는데도 효과적이다. 많이 걷거나 뛴 후에 피로가 느껴진다면 우리의 몸에 염증이 생긴 상태다. 지나친 운동으로 무리했다고 생각되는 날 냉온요법을 활용하면 낮 동안에 쌓인 피로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평범한 수면을 최고의 회복 시간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수면과 경기 성적의 관계에 관한 놀랄만한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영국 러프버러 대학교의 루이즈 레이너 교수의 2013년 연구에 따르면 5시간밖에 잠들지 못한 테니스 선수의 첫 서브 성공률은 평소보다 25% 하락했다.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교의 레이철 르프루트 교수 역시 일주일 동안 하루 5시간씩 잠을 잔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분비율이 15% 감소한다고 보고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의 일종으로 근육 증강이나 피로 해소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운동선수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다. 즉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감소하면 경기 성적뿐 아니라 경기 전후의 컨디션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에서 선수 생명과 수면 시간의 관계를 조사했더니 수면 시간이 길수록 선수 생명도 길다는 결과가 나왔다. 선수 생명이 길다는 말은 그만큼 부상이나 질병, 피로에 따른 컨디션 난조가 적어 안정적인 성적을 거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세계적인 선수들의 수면 시간이 긴 이유는 이들 스스로 회복의 열쇠를 쥔 수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수면이 선수 생명을 좌우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사례를 바탕으로 나는 스탠퍼드 선수들에게도 적어도 하루 7시간 최소 6시간의 수면 시간을 지킬 것을 권한다. 질 좋은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선수의 컨디션 관리에 필수적이다. 내가 선수들에게 전하는 수면의 기본 원칙은 다음의 4가지다. 1. 너무 일찍 자거나 밤을 새지 않는다. 취침 시간, 기상 시간, 수면 시간은 되도록 일정하게 유지한다. 가끔 늦잠을 자더라도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신체 리듬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피로에 강한 몸을 만드는 기본이다. 2. 주말에도 평소의 신체 리듬을 유지할 것. 주말에 긴 시간을 몰아 잔다고 해도 일상적인 수면 부족으로 생긴 피로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잠은 저축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만약 주말 동안 평소와 달리 늦잠을 자고 싶다면 1~2시간 정도에 그치는 것이 좋다. 3. 목욕은 잠자리에 들기 90분 전에 끝내라. 수면의 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냉온욕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취침 직전에는 냉온욕을 피하라는 것이다. 냉온욕뿐 아니라 단순한 목욕 역시 잠자리에 들기 90분 전까지 모두 마무리 지어야 한다. 스탠퍼드는 왜 식사부터 간식까지 전부 관리하는가? 스탠퍼드는 스포츠의학센터 외에도 2015년 전임 영양사를 둔 스포츠 영양센터를 설립했다. 여기에 소속된 영양사들은 선수들의 식생활 전반을 담당하고 지원한다. 비타민과 단백질은 반드시 섭취하라. 운동선수에게는 칼로리 높고 기름진 등심 스테이크보다 닭가슴살이 더 적절한 진수성찬이다.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달콤하고 맛있는 팬케이크가 아니라 영양이 풍부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다. 비타민과 단백질은 피로 해소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미리 요청한다. 호화롭고 맛있는 음식보다 소박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인류 선수들의 기본 식사 원칙이다. 스탠퍼드의 영양사와 트레이너가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방침이기도 하다. 하루의 활력을 담당하는 에너지원, 아침 식사. 인간의 혈당치는 항상 조금씩 오르내리는데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혈당치가 극단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급강하한다.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혈당 스파이크가 특히 더 위험한 이유는 당뇨병이나 심장병의 요인이기 때문이다. 젊고 튼튼한 선수들은 곧바로 고혈압이나 뇌졸중 같은 생활습관병에 걸리지는 않지만 혈당치의 급격한 변화가 졸음이나 피로감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선수들은 절대로 아침을 거르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아침은 그날의 활동을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전날 섭취한 저녁은 잠들기 전이나 숙면을 취하는 중에 모두 소화되며 몸을 회복하고 고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아침 식사로 그날 사용할 에너지원을 충전해두지 않으면 우리 몸의 에너지가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오전 업무를 맞이하게 된다. 결국 아침을 먹지 않고 활동하는 것은 피로에게 어서 오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침 식사 시간을 고정하라. 아침 식사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오전 중 아무 때나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아침 식사 시간은 되도록 고정하자. 수면과 마찬가지로 식사 시간을 고정하면 생활에 일정한 리듬이 생겨 피로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자율신경이 안정된다. 아침에는 보통 특별한 일정이 없으므로 새끼 중 식사 시간을 고정하기 가장 쉽다. 게다가 아침 먹는 시간을 고정하면 기상 시간도 고정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생활 리듬을 정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평소 자주 먹는 메뉴를 고를 것. 아침은 거르지 않고 먹는 것이 중요하므로 선수들이 평소에 먹던 음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효 음식은 위장 내 환경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는 발효식품으로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는다. 이상으로 스탠퍼드식 최고의 피로회복법 중 챕터 3과 챕터 4의 내용 일부분을 발췌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도 평소에 건강과 피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스탠퍼드식 최고의 피로회복법 책은 스탠퍼드 객관적인 통계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실천 방법을 소개해주는 점이 크게 와닿았던 책입니다. 평소에 피로함을 많이 느끼신다면 이 책에 나와 있는 피로회복법을 조금이나마 실천해보신다면 금방 개선됨을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